요즘 길거리 보면 노란색 간판 정말 많죠? 이 저가 커피 열풍이 그야말로 대단합니다. 창업 비용은 낮아 보이고 인기는 하늘을 찌르니 예비 창업자들 눈에는 이게 꼭 인생 역전의 황금 티켓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말이죠. 그 티켓이 정말 성공으로 가는 티켓이 맞을까요? 오늘 그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냉정한 수치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. 총 5단계로 나눠서 알아볼 겁니다. 왜 이렇게 다들 저가 커피에 열광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창업 비용은 얼마인지,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, 그 최종 체크리스트까지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. 네, 첫 번째 순서입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저가 커피에 뛰어드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시장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부터 봐야 합니다. 이 숫자 좀 보세요. 10만 개. 이게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커피 전문점 숫자입니다. 와,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전국 편의점 수의 2배를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장을 누가 이끌고 있느냐는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. 다른 커피 브랜드들이 한 9% 성장할 동안 저가 커피 브랜드는요, 무려 37%나 성장했습니다. 거의 독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아니,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걸까요?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. 요즘같이 뭐 하나 사 먹기 무서운 고물가 시대에 이만한 가성비가 없잖아요. 맛도 괜찮은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, 게다가 어딜 가나 있으니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. 자, 소비자들한테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.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기회의 땅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. 진입장벽 낮아 보이고 톱스타들이 광고해주니 브랜드 인지도도 확실하고 수요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이보다 더 쉬운 장사가 있을까? 싶죠. 자,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두 번째 단계, 바로 진짜 창업 비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그럴싸한 숫자들 말고요.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메가커피를 예로 한번 볼까요? 홈페이지에서는 4,990만 원이면 창업 가능,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. 와, 5천만 원도 안 되네? 혹하죠. 근데 실제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떼보면요, 6,239만 원입니다. 이것저것 빼고도 벌써 1,2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. 이건 메가커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. 다른 주요 브랜드들을 한번 쭉 보세요.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건데요. 보통 8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. 이게 초기 가맹 비용일 뿐입니다.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. 그런데 진짜 무서운 돈은 지금부터입니다. 이걸 보통 별도 공사라고 부르는데요. 여기에 포함 안 된 비용들이 어마어마해요. 가게 얻을 때 내는 보증금이랑 월세, 기존 가게 철거하는 비용, 커피 머신 쓰려면 전기 용량 늘려야 하거든요. 그 전기 공사비, 냉난방개 설치, 이런 것들 다 합치면요,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. 그래서 실제로 창업하려면 최소 1억 5천, 많게는 2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. 자,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2억 원 가까이 들여서 가게를 열었다고 칩시다. 이제 돈벌일만 남았을까요? 안타깝게도 저가 커피 비즈니스 모델 안에는 아주 교묘한 수익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박리담회, 다들 들어보셨죠? 한 잔 팔아서 정말 조금 남기고 대신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내는 구조예요. 여기서 키워드는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1,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팔면 도대체 얼마가 남을까요? 이 원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재료비가 거의 40%예요. 여기에 월세,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가 50%를 차지하고요. 본사에 내는 로열티까지 떼고 나면 점주한테 떨어지는 순이익은 고작 5%. 1,500원 팔면 75원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정말이죠?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이걸 제살 깎아 먹기 경쟁이라고 표현합니다. 한정된 손님을 두고 길 건너 같은 브랜드, 옆가게 다른 브랜드랑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거죠. 이익도 얼마 안 남는데 손님까지 나눠 가져야 하니 버티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2가지 시나리오를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. 이걸 보시면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갈리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. 먼저 성공 시나리오입니다. 하루에 500잔을 파는 매장.
이 정도면 꽤 잘 되는 편에 속하는데요. 월 매출이 한 2,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여기서 재료비, 월세, 인건비, 로열티 싹 다 빼고 나면 세전순이익이 약 295만 원.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주말도 없이 매달리고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장사가 조금 안 돼서 하루에 300잔을 팔았다고 해볼게요. 300잔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.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오히려 한 달에 80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. 내 돈 까먹으면서 장사하는 셈이죠. 이게 바로 박리담의 무서운 현실입니다. 판매량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거예요. 아, 듣다 보니까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한 것 같네요. 그럼 저가 커피 창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까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습니다.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. 다만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. 자,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광고에 속지 말고 데이터를 보세요. 어떤 연예인이 광고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브랜드의 폐업률이 얼마나 되는지, 가게 하나당 평균 매출은 얼마인지 이런 진짜 숫자를 파고들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입지가 정말 모든 걸 결정합니다. 그냥 사람 많은 곳이 아니라 직장인들 출퇴근 동선처럼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확실한 목을 잡아야 해요. 이건 정말 발품 팔아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제발 여유 자금을 꼭 확보하세요. 창업 비용 다 쓰고 땡이 아니라 혹시 모를 위기에 버틸 수 있는 최소 6개월치 운영 자금은 따로 빼둬야 합니다. 이게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. 자,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저가 커피 창업, 분명 매력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적은 돈으로 쉽게 대박난다는 환상은 버리셔야 합니다. 성공은요,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 냉혹한 숫자와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. 길거리에 수없이 널린 저 노란 간판들 사이에서 과연 당신은 살아남아 번창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?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.